앞에 선생님들 들으셨으면 애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사실 활동들이 많잖아요.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됐으면 좋겠고 뭐 우리 반 규칙은 뭐고 근데 교과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과는 모든 반과 규칙을 다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사가 만들고 전달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첫 시간만 하는 게 아니고 매 수업마다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의 특성상 그 과목에 대한 동기유발이 되어 있어야 수업을 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차례 동기유발을 하기도 하지만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무엇을 배우고 왜 필요하고 이걸 배웠을 때 나한테는 직접 뭐가 좋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해보는 거랑 아닌 거랑 달라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밑에는 사전 준비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 생각보다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실을 미리 가보셔야 돼요. 첫 발령 나시고 만약 교과 처음 하시면 정신 없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수업하는 교실이 어디고 시간장치 비밀번호는 뭐고 책걸상은 몇 개가 있고 이걸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뭐 예를 들어 전자칠판이에요. 근데 나는 전자칠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미리 배우셔야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무실에 가셔서 내가 언제, 몇 학년 몇 반,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교과서 지도서 이런 자료 받으셔야 되고요. 학사력 받으셔서 일정 확인해서 어떤 날 수업이 빠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한테 가서 저는 명렬표를 꼭 받는 편이고요. 이걸 자리 배치 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학생 정보 파악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들어갔다면 평가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 어디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번에 중간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 1시간, 저 1시간 이렇게 음악을 나눠서 했거든요. 그럴 때는 수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중요해요. 폰트 안 깔려서 중간에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폰트 깔아 놓으시고 USB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교실을 하나를 쓰신다 하면 드라이브를 그냥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자리 배치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사용 하나, 학생용 하나 두 가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고학년 특히 학폭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폭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졌거나 뭐 그러면 떼어놓으셔야 되고요. 꼭 붙어주면 안 좋은 조합들이 있거든요. 먼저 정보 수집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가 언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아두시면 좋아요. 매번 챙기는 준비물은 당연히 마우스 포인터 있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들으신 이 에너지 타임 같은 종 그리고 타이머 이런 것들 준비해놔야 되는구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날에 이렇게 학습지 해가고요. 이 내용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작아. 자. 처음에 오면 이렇게 전 자리 배치를 해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름 보면 약간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남자, 여자 이렇게 보통 자리 배치를 해놓는 편입니다. 여기는 메이커실이라고 해서 과학실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책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앞에 보기 쉽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 두 명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첫날에 끝나겠지 했는데 첫 시간에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천천히 해야 될 말을 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소개는 아까 수현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퀴즈 형태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거 할 때 애들한테 넌센스다. 네 글자. 그래서 맞춰보게 하는데 땡땡 1세 나까지는 줘요. 그래서 앞에 여기 두 글자는 뭘까 하면 애들 막 얘기를 해요. 자, 선생님이 이 학교에 2년을 쉬다 왔는데 했더니 선생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선생님 원래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교감 선생님도 선생님 나이를 모른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시간이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애들이 생각보다 교과 선생님은 담임 선생님을 못한다. 약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담임을 해봤고 난 담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3, 4, 5, 6을 다 해서 그래서 너네 이름 못 외워?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말해줬습니다. 집중인 구호인데요. 이거 선생님들마다 다른 거 쓰시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애들한테 행동을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손은 무릎에 있어야 된다. 이때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집중을 하는데 계속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리코더를 가지고 저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리코더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얘가 우당탕탕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밑으로 가야 되고 눈은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 행동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 성향 따라서 다르신 거라서 그냥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이거는 음악과 크게 관련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발작 버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요. 특히 모험뿐만 아니고 친구들 마음 상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정리정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랑 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음악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뭐가 있을까요? 리코더로 칼싸움. 그렇죠. 또 소리 지르는. 소리 지르는 거, 음악을 부르는 건 좋지만 너무 크게 불러서 다른 사람 귀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어디 앉아 있죠? 의자에 뭐가 달려 있죠? 이걸 뭘 하면 될까요? 굴리면 안 돼. 굴리면 안 돼요. 굴리면 안 돼. 이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특히 이거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놀리기. 놀리기예요. 놀리기. 놀리면 안 되는 게 3개가 있어.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외모야. 이거 3개는 놀리면 안 돼. 이거 3개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정하지 않은 거야. 내 이름 내가 정한 사람, 우리 가족 내가 정한 사람. 근데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하지 않은 것은 놀리지 않는 거다라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욕하기. 욕하기 이런 거. 너네 머릿속에 떠오른 지금 그것들 다 안 돼. 그냥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리고. 때리기 당연히 안 되고요. 빼앗기. 빼앗기인데 이거 설명을 조금 더 할 거예요. 자, 어떤 게 빼앗기냐면 자, 선생님이 연필을 안 가져왔어요. 친구한테 연필을 빌릴 거예요. 자, 현장 연필 빌려줄 수 있어? 아니. 아니라고 말한 친구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빌려준다고 했어. 근데 현진이가 빌려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걔 가져가서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빌려준다고 했어. 그래서 현진이가 이것저것 꺼내는 거야. 여기 한 2, 3개를 꺼냈어. 나 이거 쓸래.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빼앗기가 안 되려면 끝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애들한테 말해줘요. 빌려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도 내가 손대는 게 아니고 걔가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 썼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뭐가 된다고? 빼앗기가 된다. 여기까지 아이들이랑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험담하기. 근데 얘가 그거 좋은 얘기도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진이가 100점을 맞았어. 근데 이진이는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진이 그래서 옆에 앉은 친구가 야 이진이 이번에 수학 시험 100점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싫을 수도 있어. 그게 좋은 얘기라도 그런데 나쁜 얘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서 남의 얘기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번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돌림인데요. 애들한테 티 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요. 싫을 수 있어? 안 친할 수 있어? 티 내지 마. 티 내는 거랑 아닌 거랑 달라. 아까 특히 첫날에 제가 자료 배치 미리 해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서부터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그거 봤어? 그러면 같은 모든 된 친구들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안 좋겠지. 그렇게 티내면 안 되는 거야. 좋을 수 있어?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그거 티내지 마. 좋다고 하면 이번에 아싸 이러다가 다음에 이러고 가면 이번이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티내지 마라고 저는 애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담임하실 때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거랑 이렇게 예시를 드는 거랑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경청인데요. 특히 교과 수업할 때는 특히 필요하고요. 애들한테 너네가 선생님한테 와서 뭔가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러고 있어. 그럼 듣는 거 같니? 막 이렇게 하면서 예시를 보여줘요. 그럼 안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들어야 되고 끝까지 들어야 돼. 다 듣고 질문해. 선생님이 지금 3, 4, 5, 6 몇 반 가르친다고? 한 10몇 개 반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너네가 질문을 했어. 너네가 3번 질문을 해? 그럼 나는 40번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건 한 번에 듣고 잘 따라와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의. 예의는 인사 3가지 잘하면 된다고 애들한테 설명하거든요. 인사 3개 뭘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빼고 감사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만 잘해도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선생님이 실수할 때 있을 거야.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반인데 6학년 3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럴 때는 선생님 저희 4반이에요 라고 말해줘. 그러면 선생님 실수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래요 라고 설명해주면 좋겠어 까지 해줍니다. 마지막 책임인데요. 저 교과 시간에 이 교과 선생님마다 다르시거든요. 애들이 늦게 올수록 좋다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시간 딱 맞춰 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시간 잘 지켜라. 그리고 열심히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라는 거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거 지켜야 돼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키겠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말과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고 애들한테 설명해 줘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봐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 말 방금 아까 한 인사랑 똑같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손 들고 도와달라고 말해.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알 수 없어 라고 하고요. 아까 외모에 대한 평가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 예뻐요 이런 거에 하나도 기쁘지 않아. 선생님은 수업이 재밌어요. 선생님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런 말 좋아해 라는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하는 거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대신 고마워. 죄송합니다 대신 미안해. 도와줄까? 아니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말 친구들한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중에 골라 써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너가 생각난 거 있으면 써도 돼 라고 하는데 하면 안 되는 말을 이거는 그냥 보고 써 라고 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 이거 왜예요? 안 하면 안 돼요? 재미없어요. 이런 말 하면 선생님 상처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요. 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안 돼. 그럼 조용히 해 대신 무슨 말 하면 될까?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해줄래?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요. 아까 했던 놀릴 때 빼온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르면 안 된다. 이르기 대신 알리기를 해라 라고 알려주거든요. 이르기랑 알리기의 차이는 이르기는 혼내주세요예요. 선생님 저 대신 혼내주세요. 근데 알리기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르기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건 무조건 이르기. 선생님 제가 선생님 누구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친구가 자꾸 볼펜을 딸깍거리는데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라고 애들한테 말해주고요. 근데 어떤 친구의 이름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상황이 3개 있다고 봐요. 몸에서 물이 나올 때. 자, 눈에서 물이 나오는 상황?
울고 있으면 바로 말해. 선생님 제가 울어요. 바로 말해라. 그리고 입에서 물이 나오는 상황. 침 아니고 누가 토하면 바로 말해라. 그리고 피부에서 물이 나오는 상황. 땀 아니고 누가 피나면 바로 말해라. 그 세 가지 상황 빼고는 나머지는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하지 말아줄래? 이거 볼펜 딸깍거리지 말아줄래? 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불편하고 수업을 못 들을 정도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할 때 중요한 게 준비물이에요. 애들이 준비물 안 챙겨오면 답이 없거든요. 매 시간 쓰든 안 쓰든 똑같은 거 가져온다라는 거 인지시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교과는 시작이랑 끝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작은 이럴 때 하는 거다. 여기 파란 글씨는 아까 학습지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되지? 제자리에. 자리 바꾸는 거 안 돼. 라고 알려주고요. 그 다음 앉아서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되냐면 선생님을 봐야 돼. 그리고 그때 바른 자세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되면 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촬영 인사하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가 우리의 인사야. 안녕하세요가 들리면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요. 끝은 수업 종이 쳤을 때가 수업이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끝이라고 말하면 끝난 거야. 라고 이거 중요하게 애들한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랑 책상 정리 정도 하고 그러면 모둠별로 정리가 끝나면 뒤로 한 모둠씩 나가서 줄을 설 거야. 그리고 줄 서서 마지막 인사는 감사합니다 할 거야. 선생님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기까지 하는데 5학년, 6학년은 수업이 원활하게 굴러가면 1시간에 끝나고요. 3, 4학년은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과목에 대한 OT를 하는데요.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말을 해줍니다. 소리로 즐거움을 얻는 거다. 한자어로 저는 그냥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거 매 시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상의 소리들이 모여서 음악이 되는 영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뭐 책 넘기는 소리, 뭐 이렇게 쿵쿵 치는 소리, 그리고 뭐 각종 악기 소리들이 들어가서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은 아주 매 시간 강조합니다. 음악은 아름다운 소리다. 그래서 아무 소리나 되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내야 된다를 생각보다 3, 4학년에 악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말해주고요. 그게 어울려야 된다, 서로.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거다라는 거 매 시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 배우는지 영역 저는 설명 다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걸 배우면 어떤 것이 좋은지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면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건 다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필요하면 알려주겠다. 준비가 필요한 게 사실 국어나 사회나 이런 거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대부분 평가잖아요. 그런 건 따로 말해주지 않고 뭐 국어 중에서 뭐 받아쓰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러면 알려준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마지막에 목표 세우기까지 한 번씩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과목별 특징 간단히 볼게요. 네, 밑에 표 보시면 있는데 과목별로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제가 몇 개 넣어봤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특징이 유인물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파일을 활용해서 이렇게 반별로 정리를 해두고요. 이거 선생님이 매번 나눠주시는 게 아니고 배부하고 걷는 역할 지정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교과실이 없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책을 사용해서 A4 사이즈로 인쇄를 해서 붙이는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긴 해요.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거여서 뭐 읽기 하는 날은 뭐 하는 날, 뭐 쓰기 하는 날은 뭐 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음악은 유인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 붙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한 OT 같은 거는 교과서 앞에서부터, 그리고 이론 파트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붙이도록 했고요. 아주 중요한 거. 제가 첫 회 때 악기를 하는데 우리 반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어디 합도를 시작하는데 그 반이 분명히 리코더 수업을 하는데 너무 졸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행동을 지정해줘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면 드는 거예요.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첫음을 잡고 들고, 이때 소리는 당연히 안 나겠죠. 그다음 스하면 입에 대는 거예요. 리코더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작하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을 디테일하게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누구는 불고 있고 누구는 안 불고 있고 누구는 안 들고 있고 이러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악기 수업 시 적절하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단소 같은 경우에 소리가 안 난다. 원인은 100% 자세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 아니면 누워서 소리 내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있으면 매우 편해요. 선생님이 매번 노래를 부르시면 목이 너무 아플 건데 키보드로 그냥 쳐주면, 자, 이 박자 아니고 이 박자야를 쳐주면 애들이 훨씬 이해를 잘 합니다.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실험 미리 해보셔야 되고요. 전주에 미리 짧게 해보고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다른 실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안전사고 미리 학기 초에 안전서약서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매 시간 그냥 주의사항 얘기 나누시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자, 이번 시간에 뭘 주의해야 될까? 뭐 플라스크가 있으면 유리니까 조심해야 돼. 뭐 절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애들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랑 아닌 거랑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랑 배우는 공간이고,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먼저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교과실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교과실이 없을 때 문제, 특히 USB 아니면 드라이브 관리 매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수업 하다가 중간에 애가 뻑이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주의하시고, 사실 저는 USB 그래서 쓰는 거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데, 뭐 교실마다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셔야 되면 모든 교실에 다 드라이브를 깔 수도 없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 시간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카트나 트롤리 있으셔야 편합니다. 바구니에 들고 다니시면 너무 힘들어요. 자리 배치는 남녀 여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자리 배치는 선생님의 권한입니다.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제비 뽑기를 했을 때도 너네가 이 자리를 뽑았지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위치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미리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교과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혹시 계획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지금 Q&A 받을까요? 네. 패드리터 올려주셨어요.